나 12번 볼게 아마 싫지. 천지 12번에서 카바니콜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사다리다. 왜 사다리 좀 되겠습니다. 진짜 왜 사다리니까. 너는 왜 못이에요? 사다리를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사다리가 한번 사다리가 생겼나 봐요. 뭐냐? 나 선생님, 아래 그만해. 아래 뭐 미치잖아. 왜요? 선생님이 그만하시다. 자, 원래면에서 어떻게 왜 쉬운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거 딱 봐도 쉬워요. 저희 국민의 원칙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어요. 풀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문제도 할게요. 할 수 있었지만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A랑 B씨가 평행이고요. 얘들아 집중. 평행이고요. 지금 10cm랑 15cm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닮은 식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데요. 2대 3이요. 그죠? 2대 3. 지혜 때 뭔가 이상하네. 시기 때가 이거. 그러니까 뭐야? 지혜 때 알수록 3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지? 2대 3이겠죠? 네. 그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11, 12, 13, 14, 15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줄 긋는 것도 알려줬었죠? 아름답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와. 10, 11, 12, 13, 14, 15 내가 알려줬잖아. 맞아요? 그래요? 그거요. 자, 닮은이도 알려줬으니까 이거 안 하고 나 이거 알려줬었다. 잘 들어. 이거 꿀팁이에요. 자, 이렇게. 암호를 방해를. 그러니까. 자, 낌틀이 있다라고 했어. 낌틀이 있다. 낌틀 한 칸에 같은 간격이었죠? 맞아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이건 10이라 그랬어.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간격은 다 동일합니다. 맞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다? 8, 9, 7, 11, 12. 나름 장비가 있어. 원리도 알려줄게요. 원리도 알려줄게요. 원리도. 자, 닮음을 이용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닮음을 찢어도 되고요. 얘를 평행하게 이쪽으로 당겨봅시다. 이렇게 당길게요. 그러면 얘는 평행이 있었고요. 얘는 평행이라는 것이니까 평행사변형이죠. 맞아? 내가 여기 이제 자동으로 7 2예요. 맞니? 네, 맞아요. 7이 될 거고요. 얘가 5cm만, 얘가 12cm만 알고 시작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5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닮은 비가 어떻게? 와우. 이렇게 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맞니? 왜 5일 때 5잖아. 1일 때는 1이겠죠. 네. 2, 2, 3, 4, 여기는 7, 7, 7, 7. 맞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있을 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닮음을 못 찾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해한 친구들만. 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3이다. 얘가 5래요. 그래놓고 그냥 8이래요. 그래놓고 얘가 2대 3이다. 이렇게 줘놓고 얘를 풀래요. 자, 그럼 원래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공식이 있어요. 그쵸? 5분의 9 더하기 16. 잊어버린 거 아니지? 2대 3이면 2랑 3 중에서 5, 9네. 밑에 위에 9. 밑에 위에 16. 더한 애가 5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5더라. 이런 게 있었어요. 맞니? 네.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그죠? 4, 5, 6, 7. 그래서 공식을 몰라도 내가 만약 혹시 잊어버렸어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B가 일정한 거야. 늘씩 늘어난다기보다는. 그쵸? 자, 일씩 늘어나. 얘 볼게요. 얘는 근데 지금 일씩 늘어나는 상황이죠. 맞아? 네. 그래서 닮음을 내가 만약에 모르더라도 EF 얘기는 바로 찾고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10이라는 거. 12. 맞아요? 만약에 내가 닮음을 모르면 어떻게? 닮음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네. 5일 때 10cm짜리래요. 그쵸? 그러면 3일 때는 얼마짜리겠어요? 그럼 6이겠죠? 맞아요? 예. 얘도 같은 이유로 6이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12cm가 나옵니다. 그쵸? 나와요. 내가 닮을 만에 못 찾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제에서는 지금 GH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얘도 이제 닮음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얘를 찾았으면 그죠? 그러면 6대 15니까 몇 대 몇이에요? 아, 2대? 아, 2대 5예요. 맞아요? 네. 2대 5니까 그러면 GH는 6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여러분? 아, 여러분 GH는 어떻게 하면 돼요? 7분의 5. 뭐라고 하는 거지? 그치죠? 멋있다. 우와. 그래서 삼각형. 이거 이제 아직이요.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태극표시 갖고 교재 펼게요. 잠깐 주시해요. 자, 뜻대로 다 해놓고요. 번외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내가 이걸 못 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얘랑 얘 질문을 못 찾은 거죠? 요 닮을 내가 못 찾아서 못 풀었던 거잖아. 내가 닮을 못 찾았어. 못 찾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자. 그러면 야 6이고 네? 왜? 됐어 안 할게 이제. 알려줬어 이거 알려줬어. 이제 2대 5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봅시다. 2대 5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봅시다. 닮을 만약에 못 찾았어. 이 상황에서는 2대 5를 일단 구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닮음을 구하긴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닮음을 못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온 거를 알려준 상황인 거죠? 맞아?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닮음을 못 찾았어. 내가 지금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중3 고1 고2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자 근데 내가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군식도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 지금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7칸이죠? 네. 그럼 7칸을 나눠볼게요. 한 칸당 증가하는 비율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다 써있지 말라고 1일 격으로 보여준 거고요. 3, 4, 5, 6, 7, 8 이렇게. 맞아요. 증가하는 게 1씩 증가하는 격으로 내가 아까 보여준 거고. 얘 어쨌든 한 칸당 A만큼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6에다가 몇 A가 더해진 거예요? 7? 7A가 더해진 거죠? 아, 7칸이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뭐 15예요. A는 뭐 나와요? 709. 그쵸? 3. 그럼 나는 뭘 구하면 돼요? 6에다가 2A 더한 거 구하면 되죠? 맞아요? 요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와우! 됐죠? 요런 방법이 있어요. 닮을 몰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알아주세요. 네. 증가하는 비율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으로 증명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자, 교재 피세요. 교재 피시고요. 피타고라스는 오답하게 이번에 그죠? 일단 1차로 배울 거밖에 없죠. 네. 개념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유형까지도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오늘 풀어온 과제 채점 받은 곳 오답 한번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어? 아니 선생님. 건강하냐? 자, 피타 마무리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번에. 일단 경우의 수를 풀게요. 많이 없네. 인덕트 말이 없어요. 내가 슬픈 거예요. 자, 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하고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뭔? 뭔 말인지 못 알아. 다시 말해봐. 한쪽에 있던데요? 이게 선생님 불립니다. 딜레마. 뭔 이거를 좀 보고 물어보세요. 보면 뭔지 알아요. 근데 딱 영수야? 뭘 소리치는데 왜 앞에서 막히를 딜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알아두세요. 여기 관련된 문제니까. 고1 때 또 나와요. 수하에서 고1 2학기 때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다시 등장해요. 영문이 나와요. 영문이 나오니까 그때는 더 어렵게 나와요. P, C 이렇게. 컴퓨테이션, 팩토리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호 없이 일단 처음에 배우는 게 2학년 2학기고요. 중요하니까 제대로 듣고 따라오세요.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건이라는 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 가끔씩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러면서 객관식의 정의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은 것 같긴 해요. 사건이 뭔지. 근데 뭐 너무 쉬워요. 자, 내가 1번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만질 때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짝수가 나오는 경우. 경우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자, 홀수등이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1, 3, 5. 1, 3, 5.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얘가 사건인 거죠. 그죠? 홀수가 나왔네? 이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개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선생님 저 궁금한데 이 짝수의 문이 나타나는 경우에서 왜 3도 아세요? 이게 약수예요. 이게 약수. 와우 선생님 아니, 자꾸 나를 혼돈을 내가 쓸 거야. 이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써도 되고 네 개 써도 되고 다 괜찮아요. 자, 이게 약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네. 뻥치지 말아요. 아, 진짜. 저 선생님 알려 못했어요. 자, 봐봐요. 3번 볼게요, 3번. 3번에 시엠스 전자에서 시엠스 전자? 자, 15만 원짜리 스마트 시계를 살 거래요. 뭐한 번에? 아니 무슨 10만 원짜리 살 건데요. 만 원짜리 10장이 나와. 얘를 좀 많다. 난 부자야. 만 원 10장.
5만 원 3장으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과서에서는요. 표를 그립니다. 수영들하고도 하는데 좋은 거 많이 알려줄 거예요. 교재에도 안 나오니까 진짜 비트으로 듣지 말고 제발 따라오세요. 나 다시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1 때 다시 이거 전설명 너무 힘들어요. 나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 태희가 있지. 올게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변호사야, 곧 만나러 갑니다. 자, 10,000원짜리가 만 원, 5만 원. 2만 원. 그거 몇 장인지 해봅시다. 자, 15만 원을 만들 거예요. 맞아, 15만 원 만들 거예요. 만 원이 10장이지요. 최대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단위가 큰 애를 기준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장이요. 3장. 얘는 반장. 없죠.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2장, 3장. 네? 우와. 와. 잘 들어요. 자, 나 돈을 보게. 한 장이면 어떻게 돼요? 10장이요. 몇 장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제가 안 해요. 됐어요? 네. 더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단위가 크잖아요. 동전도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도 세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수월한데요. 이제 뒤에서 문제 풀면 알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100원이 있는 진짜 거. 맞아. 100원, 50원, 10원. 끔찍해요, 진짜. 1,000원짜리.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표를 그리고 앉아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들 거예요. 교과서는 진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볼게요. 10,000원짜리 10장으로 5만 원을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있죠? 있죠? 못 만드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거야. 그죠?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제 얼마짜리를 볼 수도 있어요. 5만 원. 5만 원을 만들어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15장, 그렇죠? 맞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10,000원짜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거나 할 때는 16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제 15만 원을 채우는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너 미리 알려줬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뒤에서 동전 문제 하면서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쫓아오래. 제가 오늘을 10,000원 반장으로 바꿨다는데요? 네. 자. 참 신기하다. 야, 근데 여기 오락실인가 봐. 이게 여기서부터 진리해 보자. A가 자 사건이 이제 또는과 그리고로 나뉩니다. 자, A 사건 또는 이 사건 B 사건 또는 이 일어날 경우의 수. 얘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 또는 얘만 일어나면 되죠. 네? 맞잖아요. 네. 내가 밥을 먹고 오거나 네가 밥을 먹고 오거나 몇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두 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밥을 만들면 얘도 먹어야 돼요? 네. 아니지, 자, 저런. 자, 내가 밥을 먹고 오거나 채널이가 밥을 먹고 오거나 자, 몇 가지 경우입니까? 두 가지. 근데 네 가지가 맞죠?
내가 간식까지네. 나 먹을 수도 있지. 둘다 먹을 수 있지. 내 말을 케이스가 어쨌든 자 봐봐. 그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선풍기가 꺼지거나 켜지는 거 그거 하면 맞아요. 그렇죠. 할게요. 더하기. 자, 근데 연속으로 이 일어나는 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똑같이 A가지 있었다고 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똑같이 B가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요. 아, 얘도 더하기예요? 엔드니까? 이제 이런다고 이제 자 봐봐. 내가 그리고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입고 나온 옷, 그죠? 옷을 입고 나온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나는 지금 옷을 막 바지도 3개 입고 막 그럴 수 사기 있잖아요. 더워서 그럴 수도 있죠.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오늘 옷장을 딱 열었어. 그죠? 아, 내가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 자, 위에 내 리스트에 오른 게 이제 옷이 이제 위에 3개? 옷이 없어요? 나는 처음이다. 하나 3개 뭐, 하기가 2개가. 자. 뭐 작동하면 내가 옷을 딱 열었는데 내가 입을 만한 게 이제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2개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가지수는 몇 개예요? 15개요. 몇 개예요? 한 가지? 내가 입을 수 아예 안 입는 것도 치는 거예요? 네. 아예 안 입는 것도 없어요. 저 다섯 개 하나 입을 확률이랑 2개 입을 확률이랑 3개가 틀려서 4개. 자, 어쨌든 2개 곱하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빨간색 골랐어. 그죠? 빨간색을 골랐어. 검은 맛 한 번에 있어. 나도 검은색 입을 수도 있고, 흰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그리고니까 큰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는 있고, 위에는 안 있고, 이런 거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전에는 위에만 입었다가 오후에는 밑에만 아니잖아. 그치?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 오전에 딱 일어나. 지연아, 니는 동시에 하나 입으면 될지도 모르겠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그죠? 하빈이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쵸?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요, 또는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그 다음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쵸? 얘 또는 얘만 일어나면 돼.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일어날 경우의 수랑 얘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도 되고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알겠죠?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너무 쉬워요. 자, 4번 풀어볼게요. 쉽다. 4번 풀어볼게요. 4번. 나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더해보면 내가 이제 풀 거야. 너 끝내고 있지. 자, 4번. 그냥 팝을 2번 더해서 오는데. 맞잖아. 얘들아 4번 답이 뭐예요? 어디요? 어디요? 5번 누구예요? 알았어요. 5번이에요? 너는 그러면 몸이 2개예요? 나는 고공에도 있고 명소에도 있어요?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산이랑 하이는 동시인가요? 아, 답이 나오면 될 것 같아. 4번에, 나 4번에, 그것처럼 그렇게 인진도 쓰시면 안 돼요. 제가 고급에도 있고 명소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좀 쉽게 생각해봐요. 자, 내가 여행을 갈 거예요. 아, 여기 7가지의 장소가 있어요. 이 중에 어디 갈까? 몇 가지예요? 7가지잖아요. 두 가지 할 수도 있어요. 아침, 오후에, 오전에는 여기가 뭐. 동시에 가는 거야. 근데 친구들. 같은 시간에 어떻게 내 몸이 두 개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저런. 진짜. 상당히 명소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만해. 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자, 7번 볼게요. 이거 5번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1번. 자, 동시에라는 경우에서 선생님 지금 방금 해줬어요. 그렇죠? 동시에 방금 해줬습니다. 5번은 아니 7번은 아니고 7번. 5번 아니야. 7번에 그러니까 이게 봐봐. 여기 지연이가 5종류의 양말이랑 3종류의 신발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5 곱하기 15. 그렇죠. 여기서 이제 5 더하기 3 해가지고 8 쓰면 이제 신발 신지 않고 다니면 돼요. 아, 나는 신발은 없고 양말만 신겠다. 이런 거야. 내가 봐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지 않고 8번 쓸게. 8번에 자, 공원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4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3가지, 4가지. 왜?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문제가 내가 뭐라고? 네 가지가 없어요. 문제. 근데 왕복할 수 있지 않나? 자, 집, 공원, 학교예요. 근데 S자로 가서 갈 수 있는데 이거 왕복할 수도 있잖아.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몇 가지예요? 내가 3가지예요. 막 오해가 아니면 가을로 간다. 자, 그리고 공원에서 학교까지는요? 3가지예요. 길이 아닌 데까지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공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갈 거래요. 네. 12가지겠죠? 잘하네. 자, 넘어가서 나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한 줄로. 그리고 한 줄로 세우고. 얘도 요거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팩토리얼로도 고1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줄로 자, 한 줄로 넣으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얘 몇 명이야? 시간이요. 나까지 14명이죠. 이준이가 없으니까 14명을 합시다 지금. 바이러스를 왜 합쳐야? 자, 얘들아 14명이 있어요. 14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죠. 이제 한 줄로 한번 서겠다. 한 줄로 한번 서겠다. 이거 한 줄로 서겠다. 여기 한 줄로 서게요. 자, 잠깐만. 내가 맨 앞에 설래요. 내가 맨 앞에 설래요. 이럴 수 있죠. 그럼 맨 앞에 설 수 있는 애들 몇 명이에요? 좋아요. 14명이죠. 자, 참죠. 그러니까 14명 중에 한 명이 어쨌든 서 있죠. 섰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 몇 명? 그 다음은 12명이요. 그 다음은 선명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는 남는 1명이 설 거예요. 얘가 뭐예요?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미리 좀 알려주자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 때 얘를 맨 앞에 있는 애를 따서 14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4부터 1까지 쭈르륵 곱했다 합니다. 그렇죠? 쭈르륵 곱했다라는 걸 얘기한다. 됐나요? 됐어요? 아, 됐어요. 이제 원리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네 잘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명이 있다. 한 줄로 설명 혹시 얼마냐? 3 곱하기 2 곱하기 6 이거 잘해요. 잘해. 그죠? 자, 근데 이제 약간씩 좀 까다로워져요. 11번 보죠. 이 자체는 안 어려운데요.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1번. 자, 부모님은 2명이에요. 선생님 학부모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누가 얘기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왔다가 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네네. 야, 여기 예쁜 대머리 아니야? 이준이. 11번 맞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쨌든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부모님 이제 2명이에요. 네. 2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편견이 가득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신 미안하고 어쨌든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선생님, 부모님이 한 거 자체가 뭐랑 뭐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챙기지 말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한 명이라고 해도 쓴다고 너네가 그런 진짜 난 안 그럴 것 같죠? 네. 안 그럴 것 같죠? 부모님, 형, 누나 이러면 나까지 4명이구나 이러면서 풀어요. 정말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그냥 엄마와 아빠는 함께 있어요. 그만 두 분이 인신동체예요 갑자기? 부모님은 이제 2명, 형 있고 누나 있고 명훈이가 있어요. 5명이죠 지금 5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친절한 거예요. 5명이라고 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봐도 이제 그걸 안 줘요. 5명이 한 줄로 서서 가족 사진을 찍을 거래요. 가족 5명이 한 줄로 설 경우 어떻게? 5, 4, 3, 2, 1. 그래서 얼마예요? 120. 와, 될까요? 영상이 네. 빠졌던 걸. 저랑 6곱하기 10이라고. 틀려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만 얘들아 그만. 자, 그리고 부모님이 이웃하게 설 거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웃하게 설 거래요. 쉽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네가 방금 일심동체라면서요. 자, 부모님이 3분은 이제 부모님이 싸울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지금 부모님이 어쨌든 서로 이제 같이 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한 번으로 보고 남은 애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3명이 4명이 남았어요. 어디도 한 명에서 그렇지?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은 몇 명이 남아요? 3명. 3명이 남죠. 15명이 남아요. 아, 남자 많다. 그러면 4명을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죠? 맞아? 4명을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자, 그쵸. 근데, 엄마랑 아빠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할 거예요. 엄마가 먼저 서고 아빠가 먼저 그 다음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빠가 먼저 서고 엄마가 나중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를 한 명으로 보고 4, 3, 2, 1로 했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1 이렇게. 맞아요? 맞지? 맞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엄마 세우고 엄마 아빠 나머지 세. 그쵸? 됐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멀찍이 떨어질 거래요. 양 끝에 설 거래요. 양 끝에.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자리는 정해져 있죠. 양 끝으로. 맞아? 정해져 있어요. 남는 애들은 똑같이 몇 명이야? 3명이죠. 근데 이번엔 사팩이 아니죠. 엄마 아빠는 양 끝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는 얘네만 어떻게 서는 거야? 옆에 맞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우리만 이렇게 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근데 마찬가지죠. 양 끝인 건 정해져 있어서 남은 셋이랑 같이 줄을 세우진 않았지만 양 끝에 있는데 아빠가 여기 설 수도 있고 엄마가 여기 설 수도 있고 엄마가 여기 설 수도 있고 아빠가 여기 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2명이 줄 서는 거랑 같으니까 2 곱하기 1이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말 준이가 풀기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이동선. 네가 왜? 이거를 지금 사별이야. 준이랑 양쪽에 자, 맞아볼게요. 이제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다 똑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르게 나오는데 이 원리랑 다 동일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게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와. 자, 얘도 줄 세우는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줄 세우는 거랑 어떻다? 똑같다. 자, 12번에 한번 12번 한번 볼게요. 11번에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 다음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쵸? 다음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고요. 1번 한번 볼게요. 자, 두 장을 동시에 뽑을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요. 자, 두 자리 자연수죠. 두 자리 자연수죠. 그럼 칸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칸 있죠? 자, 그럼 내가 할 거는 이 칸에 누가 들어갈지, 이 칸에 누가 들어갈지를 고르겠다 이거예요. 맞아? 그리고 한 번씩 카드는 못 써요. 왜? 동시에 두 장을 뽑잖아요. 그쵸? 갑자기 복사해서 살을 두 개 뽑아요? 아니, 저런. 그래서 동시에 뽑으니까 내가 하나를 뽑으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다른 카드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내가 11자리를 하나 이제 고를 거야.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 있죠?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예요. 그쵸? 그 다음에 11자리에서 내가 써버린 애는 1자리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나머지가 몇 개예요? 3개죠. 3. 그래서 몇 개가 뭐냐? 4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더라.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네. 자, 이것도 맞아볼게요. 3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개수를 물어요. 정확하게 2. 자, 얘도. 자, 그러면 처음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4개. 그쵸?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개. 그래서 몇 개? 24.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끝까지 곱하기 1까지 가지 않을 뿐이지. 똑같죠? 원리는 똑같죠? 맞아요? 맞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0부터 4까지. 자, 이게 이제 또. 다 좋은데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린 또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내가 맨 앞에 0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자, 5장이 적혀 있고요.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11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죠? 카드의 자리가 5장인가요? 4개. 아니죠. 0은 11자리에 못 들어가요. 맞아? 그러니까 4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4개 들어갈 수 있죠. 3개가 아니죠. 여기서 0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0을 빼고 4개를 썼고요. 한 개 빠졌는데 0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6개. 그렇죠? 원래는 5 곱하기 4였어야겠지만 0은 10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3장인가요? 그래서 4. 그 다음이 3. 그래서 나머지 8. 그렇죠? 자, 그리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자, 이 경우를 볼게. 이 경우를 볼게. 얘는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니, 자, 4명 중에서 얘를 부르고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랑도 같겠네요. 맞아요? 자, 동일한 상황이란 거야. 4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맞아? 4개의 선택지가 있고,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2개가 서로 달라요.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였고요. 얘는 반장이고 얘는 부반장이고 둘이 다르죠. 맞아요? 둘이 다른 2개를
뽑겠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 얘들아. 자 여기 있어. 자 여기만 볼까? 얘도 기분 나빠요. 여기 4명만 볼게요. 여기 4명만. 자 여기 4명이 있어. 반장 후보야. 자 반장 후보야. 4명이 있어요. 자 4명이 있는데 자 반장 뽑았어. 와. 반장 뽑았어. 반장이 될 수 있는데 몇 명이 지금 4명이죠. 하나 4명이죠. 자 반장 한 명 뽑혔어. 그 다음에는 3명이죠. 맞아?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 유형이더라. 그죠? 4개 중에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왜 사람을 어떻게 적어요? 4개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개를 고르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4 곱하기 3. 맞니?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예요? 4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이렇게 쓸게 이제. 자격이 다른 3개를 뽑는 거죠. 아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3번. 그쵸? 됐어요? 이렇게 푸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사실상 다 같은 유형이라는 거야. 다 유형을 나눠놨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를 뽑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추가로 배울 거는 그러면 자격이 같은 애들을 뽑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너 때문에 오늘 늦게 갈 거예요. 자, 볼게요. 이런 남 14번 해볼게요. 14번은 내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자연스럽게 설명해줬으니까 볼 수 있을 거고요. 15번. 그럼 선생님, 자격이 같은 2명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동아리 10명이 있고요. 10명이 있고, 자격이 같은 애 2명을 뽑을 거래요. 자, 자격이 같은 애 2명을 뽑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2명을 골라야겠죠? 자, 봐봐. 그러면, 내가 10명 중에 1명 골랐어. 그래서 고른 다음에, 야, 분신술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남은 애는 9명, 2명 골랐어. 맞니? 네. 자, 2명 골랐어.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자, 내가 하빈이 골랐어. 채은이 골랐어. 자, 근데 순서와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결론적으로 누구랑 누굴 택한 거야? 하빈이랑 채은이를 택한 거야. 그쵸? 결론이야, 결론. 맞니? 야, 하빈이, 채은이. 이게 아니라, 채은이, 하빈이가 자격이 다른 게 아니라. 맞아요? 얘가 반장, 얘가 부반장, 이게 아니라. 맞니? 그냥 2명을 고른 거라고.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요. 얘가 10의 자리여도 되고 1의 자리여도 되고 얘가 1의 자리여도 되고 얘가 10의 자리여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줄 세우는 순서로 나눠줄 거예요. 2명을 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격이 같을 때는.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45.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3명을 뽑겠대요. 자, 그러면 10명 중에 3명 골랐죠? 맞아? 골랐어. 근데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자격이 다 똑같대. 줄 세우는 걸로 나눌 거예요. 조심해야 돼. 줄 세우는 걸로 나누는 거죠? 맞아요? 6가지 경우가 다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되나요? 아니요. 장점으로 누르기는 안 됩니다. 알겠지? 맞아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준이 내가 2명을 예시로 들었을 때 누구를 예시로 들었는지 챔피언이었죠 방금? 안 돼요? 기름을 들어서 그냥 이거 친구가 뭐 했는지 지안에서 뭐 했는지 몰라.